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티의 좀 특별한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24년 3분기하고 25년 1분기 보고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2025년 1분기 실적 있잖아요. 이게 매출은 꽤 있었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였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 배경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이게 두 분기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변화들이 좀 보입니다. 재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주요 사업들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니 해도 미래 먹거리 투자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가장 눈에 띄는 재무 상황부터 좀 보죠.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이 한 3조 7,4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948억 원. 뭐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네,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순이익, 이걸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 약 689억 원 손실이에요. 아, 손실이요?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흑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누적으로 2,253억 원 흑자였는데 이번 1분기만 보면 적자로 돌아선 거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최종 순이익이 적자라니. 이거 좀 의외네요. 뭐 특별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라 있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그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도 좀 있고요. 또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때문에 좀 약세였어요. KG당 908원, 작년 3분기엔 918원이었으니까 조금 내렸죠. 네네. 근데 또 일부 광물 가격은 뭐 미국 관세 정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선금의 수요 때문에 잠깐 오르기도 했고요. 복합적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좀 아쉬운 실적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2025년 1분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주 큰 계약을 두 건이나 따냈습니다. 와, 정말요? 어떤 계약인데요? 그 루마야십 IPP라고 이게 한 1조 1,283억 원 규모고요. 또 나이랴하실 IPP라고 이것도 1조 1,223억 원. 둘 다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인데 규모가 상당하죠. 와, 사우디에서 1조 원 넘는 계약을 연달아 두 건이나요? 이건 정말 큰 성과네요. 그럼 기존 사업들, 그러니까 캐시카우들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 핵심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본체 사업. 그러니까 원자력, 화력, 가스터빈, 뭐 해수담수화 이런 것들. 이쪽은 1분기에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 본체 사업은 여전히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회사인 두산밥캣, 여기는 소형 건설 장비로 유명하잖아요. 북미 농업이나 조경시장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면서 1분기에 매출이 한 2조 3,3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요즘 뭐 맥스 컨트롤이라고 원격 조정 기술 같은 것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밥캣도 잘 나가네요. 그럼 퓨얼셀톡은요? 두산 퓨얼셀. 발전용 연료전지 하는 곳이죠. 여기는 1분기 매출이 약 921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주력은 PAFC, 인산용 연료전지고요. 근데 차세대 기술로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도 계속하고 있어요. 영국 시리스 파워랑 협력해서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순손실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런 미래 기술 투자 부담이 현재 수익성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래 에너지 시장을 보고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스터빈만 해도요. 이미 H급이라고 하는 고효율 모델 개발은 끝냈고 이걸로 김포열병합 발전소에서 작년 7월에 상업운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아, 상업운전 성공. 네. 이걸 바탕으로 작년에 1기, 올해 벌써 3기, 총 4기를 수주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를 섞어서 태우거나 혼소, 아예 수소만으로 돌리는 전소 터빈 개발도 진행 중이에요. 야, 수소 터빈까지요? 정말 미래를 보고 가네요. 다른 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요? 신재생 쪽도 활발합니다.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시스템은 완료했고 이제 수주를 좀 보고 있는 단계고요. 또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 국책과제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거나
또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암모니아도 하는군요. 그럼 혹시 SMR 쪽도 요즘 워낙 뜨거워서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SMR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 뭐 예를 들면 자동 용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분말을 고온 고압으로 찍어서 부품 만드는 PMP-HIP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와, 가스터빈, 풍력, SMR, 암모니아 또 있나요? 수소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수소를 만드는 것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 전체 밸류체인에 다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창원에 하루 5톤 규모 수소 액화플랜트도 올해 1월에 준공했고요. 해외에서 깨끗한 청정수소를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고 있네요. 이러면 R&D 비용이 상당하겠는데요? 맞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R&D 비용으로 948억 원을 썼어요. 이게 보통 매출액 대비 한 2.5% 수준인데 이걸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R&D를 하는 건가요? 뭐 연료전지 효율 높이는 그래핀 코팅 기술, 아니면 버려지는 풍력 발전기 날개 재활용하는 기술, 또 이산화탄소 잡는 탄소 포집용 흡수제 개발,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R&D와 미래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순손실의 주요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이렇게 큰 규모로 그것도 여러 첨단 기술에 동시에 투자하면 당연히 위험 부담도 따를 텐데요.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좀 나와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나 금리가 막 변동하는 위험, 이런 건 통화선도 거래나 이자율 수합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위험을 좀 줄이는 소위 해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는군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어서 2025년 1분기 말에는 이런 파생 상품에서 평가 손실이 한 200억 원 정도 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같은 건 선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설계를 좀 바꿔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뭐 소송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좀 있고요.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689억 원 정도. 또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보증 서준 것도 있는데 그 한도가 한 4,361억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우발 부채들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구조에도 좀 변화가 있었군요. 아, 네, 맞아요. 작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이라는 회사가 두산 밥캣 코리아에 흡수 합병됐고요. 또 두산밥켓이 모트롤이라는 유압기기 회사 지분 인수도 작년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사업 구조를 좀 효율화하고 다듬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환경 관리 시스템 운영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같은 친환경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보고서 2개를 쭉 훑어보니까 회사가 단기적인 재무 부담은 좀 있더라도 가스터빈 고도화나 신재생 에너지, SMR 수소 같은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우디 수주처럼 당장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투자했다라는 무게감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성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 쪽에 더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실제 돈이 되는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SMR이나 수소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과연 언제쯤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사우디 같은 이런 대규모 해외 수주가 회사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